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는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진 않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검찰의 입장을 일단 내일 소환 날짜를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선 전이냐 후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입장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대선 전에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지 글쎄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선 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경쟁이 들어가기 전에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네. 매듭을 지으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사실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이 검찰이 한번 조사했다가 우병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특수팀이 했다가 예. 그리고 또 특수수사본부가 했다가 네. 그 제대로 또 미흡해가지고 특검이 했다가 다시 또 특검한테 또 넘겨받았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는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다음 대선 과정에서나 또 대선 이후에 새 정부 때 검찰 개혁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게 철저 수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예. 거기다가 특검에서 한 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대충 특검이 굉장히 강도 높게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 하려고 하면은 정말 강도 높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논란에 이 수사가 휘말리게 되면 또 수사 제대로 못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또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에 따라서 그 굉장한 논란에 휘말려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눈치 보다가 예. 안팎으로 샌드위치 돼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하려고 이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소환 일자를 내일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에 나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 주 초에 나오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지난번에 대통령이 몇 번 이렇게 수사를 연기하다가 결국 무산시킨 예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향후의 대응 계획,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예. 이 자택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뭐 사저라는 표현이 이 공직자가 관에 있을 때 관저가 있고 반대되는 표현이 사저다. 그래서 사저가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예. 자택이라는 표현을 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자택으로 들어간 뒤에 지금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향후에도 상당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네.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뭐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동안 대통령과의 접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의원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번에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이 자택에서 있을 예. 때 연결 역할을 뭐 수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로 했는데 법률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맡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런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아무래도 법률 쪽에 정통한 의원들이 결국은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전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검찰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면서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았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도피라든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불신이 이번에는 검찰의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만일의 경우 대선 국면에 빠져들게 되면 수사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사실상 헌재 결정에도 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 여론이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헌재가 결정문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이런 부분을 거부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아무래도 검찰로서도 빠르게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순실 씨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 공범격으로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분들의 재판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히 수사를 속도로 보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또는 변호사, 이 대리인단 측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입장을 조율해서 검찰 측에도 통보를 하고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자진 출두를 할 것이냐, 소환에 불응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예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헌재 판결의 불복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든지 어떤 특검
특검 역시도 정당성을 두고 거론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나왔지만 예.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소환 불응하고 골목 성명 발표하고 네.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바로 검찰이 쫓아가지고 체포해서 이제 압송을 한 예가 있는데 뭐 그런 시도를 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뭐 유일하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 자택을 에워싸고 있는 지지자들이 예. 검찰에 나가는 걸 뭐 몸으로 막는다든지 또는 검찰에서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이제 체포해 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도 예. 본인이 뭐 나는 안 나가겠다고 물론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연기를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소환 자체를 출두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어디로 또 가버린다든가 이런 일은 예.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이제 소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네. 검찰 수사를 또는 특검 수사를 받을지 말지 또는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받을지 두 번 받을지 뭐 네. 한 번 받으면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 예. 날짜는 어느 날짜로 하고 장소는 어디로 하고 뭐 거기에 또 그 뭐 대면 조사할지 서면 조사할지 예, 예. 또 뭐 녹음할지 녹화할지 이런 예. 것조차도 자기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검찰하고 조율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전혀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변호인의 검찰에 출두해서 이제 수사를 받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은 받겠죠. 옆에 네. 변호인이 써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은 받겠지만 결국은 진술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인식하고 예. 그거를 방어할 방법도 본인이 직접 본인 말로 해야 되고 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또 많이 알아가지고 그걸 또 검찰에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옆에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 제대로 준비 못하고 검찰은 몇 차례 특검까지 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조사한 증거와 증인과 논리 이런 거 다 꽉 채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제대로 준비 안 하면은 그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 네. 사실상 시인하거나 아니면은 묵비하더라도 답변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더라도 사실상 그거는 이제 반론을 못한 것처럼 그렇게 조서에 기재돼 가지고 판사가 볼 때는 사실상 인정한 거다라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전직 대통령의 수사이니만큼 국민의 관심이 참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뭐 역대 전직 대통령의 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 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 있었죠. 1995년 12월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 골목길에서 이 소환에 불응하는 이 입장을 내놓고 소위 말해서 골목길 성명이라고 지금 유명하죠. 예. 아주 뭐 골목길에 딱 버티고 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수사관들이 급파돼서 신병을 확보하는 그 영장을 받아서 결국은 사실상 강제로 소환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역시 1995년 11월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는 대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비자금 조성 문제 때문에 받았고요. 또 한 번의 사례는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역시 대검찰청 청사 11층에서 이번에 뭐 논란이 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네. 그 13시간 동안에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일부 뭐 검찰도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주 가혹하게 조사를 했다는 그런 이 후문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서거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에 노무현 예. 전 대통령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결국은 언론의 이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벌써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 사실상 지금 불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검찰로서는 그동안에 조율했던 부분들 상당히 이제 조율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보도 검찰이 정한다. 예. 그리고 조사 방식도 검찰이 정하겠다. 아마 영상 녹화도 검찰이 이 기록을 위해서 아마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강도 높게 그리고 사안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시지만 뇌물죄 관련 사안도 있을 뿐더러 그 외에도 13가지 검찰에서 애초에 했던 8가지에 더해서 특검에 5가지 13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아주 수사가 될 텐데요. 예. 그러나 저는 이번에 단 한 번만이 아니고 사실은 한 번 소환이 아니고 이 내용들이 불충분하면 또 예.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검찰도 지금 절박한 검찰 자체의 명예회복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내용들이 워낙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이번 조사가 강도 높게 행해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진실을 규명하고 또 이 기회에 정말 박 전 대통령도 나와서 스스로의 명예, 진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검찰 조사가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장소로 따진다면 검찰이 지금 두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삼성동을 바라보고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 맞물려서 청와대를 또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시작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는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대통령과 또 관련된 공범으로 돼 있는 분들이 특히 대통령이 그동안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줄곧 부인하고 또 조사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주로 이 바로 연결되는 게 이제 도주 또는 증거인멸로 이어집니다. 예, 예. 본인이 시인하면은 뭐 숨기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데 그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조사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그 손발이 됐던 분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지금 다루고 있을 가능성도 예. 있고 중요한 자료가 또 뭐 이렇게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기록물 분류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그 하기 전에 기록물 이관이 이제 착수되고 있는데 제대로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 압수수색을 해야 될 텐데 예. 네. 청와대는 또 이제 경호실이나 예. 또 여타기관에서 또 그걸 또 대통령이 물러났지만은 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상위 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 예. 황교안 대행도 역시 지난번하고 비슷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또 많아 보여서 네. 검찰로서는 최고의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주요 압수수색 목록을 갖다가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목록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반공개하다시피 하면서 청와대에다가 이런 부분은 이관하지 말라, 일관을 보류해달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청와대 존중하지 않고 다 이관하고 봉인하고 예. 해서 뭐 10년 또는 30년간 볼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거는 사실상 인멸행위다라고 증거인멸 행위다라고 딱 공표하는 그런 비상수단을 써야 될 상황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 움직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기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첫 TV 토론회가 참 치열하게 열렸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뭐 영상 구성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뭐였다고 보십니까? 아주 치열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열렸던 두 차례와 다르게 탄핵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자들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 역시 뭐 지도자로서는 꿈이겠죠. 그런 측면을 아주 여과없이 드러냈는데요. 예. 일단은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에 대연정이냐 소연정이냐를 놓고 아주 치열한 논전이 펼쳐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소연정으로도 충분하다. 예.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계되는 정치 세력과는 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아주 강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연정도 가능하다. 반면에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대연정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어떤 세력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과연 누가 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특히 이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자들이 마음을 누가 살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네. 또 인사 검증 문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양한 검증도 펼쳐졌습니다. 아니 같은 당 소속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뭐 예. 과거의 정과 문제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뭐 이 형을 살았던 문제라든가 이런 예. 문제까지 가감없이 내놓으면서 서로를 아주 치열하게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대선 국면이 시작됐구나. 사실상 이제 56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후보들의 마음도 급해졌고 그래서 서로의 이 아픈 급소를 아주 공격하는 그런 예. 모습들을 봤습니다.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점수를 땄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최성 후보가 좀 점수를 따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가 그냥 뭐 본전 정도 했다. 예. 앞부분에 이재명 최성 후보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했죠. 이재명 후보는 원래부터 좀 공격적이고 예. 그래서 파이팅이 좋은 분이고 또 이렇게 논변이 좀 좋으신 분인데 이번에 상당히 그걸 좀 이제 살린 측면이 있고 예. 최성 후보가 이렇게 다크호스로 등장을 했어요. 예. 어떤 분은 그걸 스나이퍼라고 저격수라고 표현하던데 네. 공식 감정사 가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아픈 부분을 쿡쿡 찔러가면서 예. 근데 그 아픈 부분이 본인들에게 정말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최성 후보가
그 여론 지지율이 조금만 높았더라면은 네. 이번에 조금 좀 탄력을 받을 뻔도 했는데 네. 워낙 이제 군소 후보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1등을 향해서 당연히 공격적으로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승부를 걸고 이제 하긴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그래도 뭐 이렇게 큰 맏형 그 이미지로서 뭐 방어를 비교적 잘 한 편 네. 같은데 뭐 크게 점수를 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안희정 후보는 한편으로 문재인 후보 공격하면서도 또 최성 후보한테도 공격도 받고 예.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큰 점수는 못 딴 것 아닌가. 어쨌든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7차례 남았는데 네. 그게 많이 기대가 되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 그 후보 선거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보고서 제대로 판단해서 버릴 사람 버리고 택할 사람 택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가. 그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토론밖에 없기 때문에 네. 토론을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고 토론 배틀을 해가지고 예.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더 좀 뜨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그리고 고양시장님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또 저는 주된 후보는 역시 최성 후보는 아무래도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뭐 열심히는 하는데 뭐 정치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새 후보는 나름대로 다 무난하게 하지 않았는가. 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정책, 그동안 내놓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준비된 대통령 그리고 정책까지도 완벽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맞출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예.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말로 실천의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과연 준비됐는가 그런 부분은 좀 여지를 남겼고요. 안희정 후보도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대연정을 통해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런 포부는 좋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네. 현재 우리 5당 체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말로 그런 대연정이라는 큰 화두가 실제 성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오늘 상당히 공격을 받았는데 네.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력이 높았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런 정책을 이 공세를 펼 때도 굉장히 팩트에 근거해서 굉장히 정책 이해도가 높은 가운데 이 바른 말을 하는 아주 뭐 그런 사이다 발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새 후보 다 무난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역시 저도 우리 조 의원님 말씀처럼 예. 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열심히 그리고 최근에 이런 탄핵 전국 속에서 좀 국민들이 바라는 갈증을 좀 해소해 주는 데는 상당히 성공하지 않았나. 예. 그러나 앞으로 7번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후보가 더 감동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앞으로 TV 토론을 통해서 경선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보니까 김진태 의원 그리고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뭐 선언하거나 출마 의향이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렇게 출마자들이 본물을 이루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참 역설적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출마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예. 자유한국당은 초상집처럼 표현을 했어요. 예. 실제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 후보 등록 출마 러시를 보면은 초상집이 아니고 무슨 대목, 네. 추석 설 대목 같기도 하고 뭐 잔치집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1% 이하의 후보들이 열 몇 명씩 나오는 거는 자기가 대통령 될 걸로 믿고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는 예. 게 정확한 진단이고 예. 뭐 저런 사람이 나오면 나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심리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김진태 후보는 주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뭐 거절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동기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더 공통된 동기가 있다면은 이렇게 이 무주공산에서 예. 이 판은 벌어졌는데 이 장이 선 자리에서 내가 뭐 어쨌든 뭐 1억을 내든 3억을 내든 돈 내고 본전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대통령 선거보다는 요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예. 어쨌든 간에 당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다음 총선은 뭐 특별한 사람 말고는 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또 친박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에서는 이제 그 열화 같은 그 승원을 받았지만은 그 지역의 나머지 다다수 유권자들로부터는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대책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뭐 지방선거 나갈 분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지방선거 또 나갈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곧 당내에서 뭐 당대표 선거나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전당대회 벌어지면 당대표 최고위원 하려고 나가려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그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1억 아깝지 않다라고 예. 생각하고 나오는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대선보다는 예. 대선 이후의 상황을 예. 고려한 행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자유한국당 대권 후보 난립 이 상황을 얘기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인물이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인데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대선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이 지금 출마 여부를 고심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도 그렇고 우리 정치 일정도 다급하거든요. 대선 60일 전에 이 대선이 이제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그리고 5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5월 초에 날짜들 그 휴일들을 고려했을 때는 5월 9일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5월 9일이 당연히 날짜가 될 수밖에 없는 더구나 6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5월 9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모든 부분을 정관계 다 일치된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을 공고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고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이미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 직후부터 이제는 대선을 관리하고 공고하고 전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정말 공명선거가 되도록 유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불출마 선언을 본인이 하고 여기 집중을 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와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총리이자 법무장관으로서 이 모든 사안을 다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직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의 눈이라든가 유권자에게 과연 그것이 신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이 내에 보수 진영에서 전체 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이 0점대 지지율입니다. 0.1, 0.3, 0.2 그리고 유일하게 홍준표 이 지사만이 예. 지금 3%대 지지율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대선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향후에 이 친박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네. 정말로 공직자라면 예. 이런 순간에는 자신의 그런 사심을 다 버리고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미 사실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 대선 관리를 정말로 공명선거로 만들기 위해서 나갈 때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앞으로 본인도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언제쯤 어떠한 뚜렷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 세력과 지금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외연 지금 넓히게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 향후의 지지율이라든지 향후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그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 질 거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안희정 후보가 지지율이 그렇게 폭등한 데는 원래 자기 그 안철수 후보 본인의 지지 세력이었던 중도 또 예. 일부 보수층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저렇게 예. 뜨고 자기는 가라앉았다고 보는데 이제 저쪽이 경선에서 지고 출마 못하게 되면 그 표는 문재인한테 안 가고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내 쪽에 올 가능성이 많다 또는 내 쪽에 오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그걸 주워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나왔을 때 본인이 늘 이야기하듯이 결국 최종적으로 가면은 문재인하고 나하고 1대1 네. 대결 구도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중에 경선을 해서 그 후보를 한 사람으로 통일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통일하기 위한 그런 그 사전 이제 그 정지 작업. 그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석은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제3지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선뜻 오픈 마음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나도 참여하겠다라든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적이다가 이제 참여를 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그 안희정 후보 뭐 그 경선 떨어지면 그 표가 나한테 올 거고 내가 이쪽에서 1등으로 올라갈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나 지지해 주라. 예. 뭐 같이 경선하고 이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건데 나머지 선수들이 그걸 또 용납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1대1 대결에 안철수가 이쪽 대표주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제3지대 후보 단일화 경선 틀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서 본인이 후보가 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네. 네. 제3지대를 언급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손학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그림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독자적인 제3지대론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무너지게 될 경우 그 이후의 흐름까지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판이 좀 더 가열이 되고 후보들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뭐 김종인
또 손학규 이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 바른정당이라든가 여러 보수 후보들과도 계속 이 만남을 가지면서 외연을 넓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외연들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만일 확정이 된다면 예. 물론 또 뭐 이재명 시장도 있고 뭐 다른 안희정 지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과정들까지도 네. 앞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고리라든가 다양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서로 간에 연대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네. 그 속에서 높은 지지율을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의 지지율을 계속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면서 예. 이 판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대선판이 굉장히 유권자들에게는 예. 흥미로운 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시간이 대권- 얼마 없기 때문에 예. 각 당의 후보 선출 과정하고 그 후보들끼리 엮어가지고 제3지대를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예. 후보 선출하고 난 뒤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대권 주자들의 분주한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